자, 322페이지 2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별 연습 문제,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거 연습인데 2번 계정 과목 수정.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235번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 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체 메뉴에 가면은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5번째 있어요. 기초정보관리 안에. 그걸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여기 지금 커서가 코드란에 있으니까 코드 235번을 찾아갈 때는 여기다 235를 숫자로 입력하면 바로 갑니다. 네, 235. 네, 바로 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이 디자인권이 빨강색인가 검은색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다른 계정 과목을 눌러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면허권을 눌러본다든가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보면 디자인권의 글자색이 드러납니다. 빨강색이에요. 그러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에는 그냥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고 여러분 키보드에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툭 치고 난 뒤에 입력을 해야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보드 중에 노트북 키보드 펑션 키가 있는 키보드는 컨트롤만 눌러서는 안 되고 컨트롤과 Fn이라고 써 있는 요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을 툭 치는 거죠. 네. 네, 노트북에서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키보드는 그냥 컨트롤 F1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이제 해보세요. 컨트롤 F1 쳤으면은 의장권 입력하고 엔터 쳐보면 입력이 되죠. 네, 의장권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고쳐라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다음 3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 문제. 지급원 명세서가 있고 미지급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거래처별로 초기 이월 하는데 어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사항이 많으니까 지급원이라는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그냥 거래처 코드 금액, 거래처 코드 금액 이런 것만 입력하니까 미지급금에다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라는 작업은 어디 있느냐? 이것도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있는 메뉴죠. 자, 거기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 클릭하시고요. 지급어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지급어음을 클릭했을 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 이 오른쪽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 지급어음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얀 새로운 창이 나타나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거래처 코드니까 거기 표에 보면은 07002 예.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부산상사. 만기일자는 비곤안에 있습니다. 2024-0715
이렇게 입력하는 요령을 우리가 지금 숙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음 번호도 비곤안에 있습니다. 004 2023 1215 1234 56789. 네, 어음 번호 엔터. 금액은 금액란에 있죠. 2 플러스 엔터. 200만 원이에요. 발행일자로 커서가 넘어갔죠. 비곤안에 있습니다. 발행일자 2023-1215. 네. 입력하니까 다음 줄로 넘어갔죠. 입력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계정 과목이 전체가 보였던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방법은 이 닫기 단추 여기를 클릭해주면 돌아가죠. 네, 돌아왔죠. 그리고 아까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던 화면에 부산상사 200만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음 관련 계정 과목은 이런 식으로 입력하세요. 다음에 3번의 밑에 미지급 명세서, 미지급금 명세서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미지급금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예, 이건 오른쪽에다 직접 입력합니다. 자, 코드란에 7001 엔터 하면은 주식회사 오피스 알파 120만원 엔터. 그 다음에 99601 N 130만원 1300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입력하면 여기 차액이 0 나오죠. 예. 거래처별 초기 2월 우리가 저기에서 3일 패션 할 때 했었는데 좀 오래돼 가지고 좀 새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첫날 이거 했었어요. 네,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요령만 알고 나면은 뭐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이제 다 닫으시고, 그 다음 기초정보관리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료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 받아 등록이 되어 있다. 예,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네요. 2번 유형상사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가 발견하였다. 입력 오류가 있다네요. 평가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2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확정일자를 수정하시오. 네, 두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이 누락됐거나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는데 어느 메뉴로 가느냐?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보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예,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교재에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비교해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다 고쳐졌다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틀리겠죠. 예, 이 틀리는 걸 일치할 때까지 고쳐야 되는데요. 자, 매출액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상품 매출 7억 5천 맞습니다. 매출원가 틀리죠. 매출원가가 1,000만 원이 틀린데요. 자, 매출원가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세부 내역을 보면 됩니다. 자, 매출원가를 클릭하게 되면 매출원가에 계산된 항목 3개가 나타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 이게 틀렸으면 여기서 직접 고칠 수가 있어요. 맞죠? 당기 상품 매입액. 이것이 틀렸으면 여기서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맞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것은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못 고쳐요. 왜냐면은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요,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2천만 원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걸 2천으로 고쳐야 되는데 어디서 고치느냐? 여러분들 우리 첫날 연습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첫날 입력할 때 말이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자동 반영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직접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고쳐야 돼요. 자,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자, 이거 닫고요. 전체 메뉴에 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네, 여기 상품 이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밑에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액이 원래 0이 나와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 이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이 틀린 거예요. 여기를 2천만 원으로 고쳐서 입력하세요. 여기를 2천만 원으로. 자, 20 플러스 엔터. 자, 상품을 2천으로 고쳤더니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차익도 0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쳤으니까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복리후생비라든가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했다가 상품 매출원가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고쳐져 있죠. 아까 여기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3천이었는데 2천으로 고쳐져 있죠. 이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고쳐져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현재 맞을까요? 65만 원 틀리네요. 차이가 아직 65만 원. 네, 위에서부터 쭉 맞춰 내려오면 됩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누락된 게 있다고 하더니 맨 밑에 법인세 등 65만 원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밑에 빈 줄에다가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법인 코드란에다가 법인 하면은 법인세 입력되죠. 예, 그리고 65만 원 입력해 주면 돼요. 650 플러스 엔터 치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니다. 예, 1억 1천만 원 일치하죠? 이와 같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입력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닫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 처분 확정일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 0228 이렇게 입력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문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거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두 건이 나올 거예요. 두 건. 문제, 두 문제. 예. 그러면 이제 딱 수행하시면 됩니다.
두 개니까 뒤에 이제 평가 문제가 그게 2점짜리인지 뭐 몇 점, 그 몇 점이 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최대 4점, 최하 2점. 예. 아니,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평가 문제, 성적에 반영되는 건 최하 2점부터 최고 한 4점. 2점 내지 4점이 반영돼요. 실기 전체에서는 실기 전체가 70점. 예. 실기가 70점, 이론이 3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0점 중에서 이 부분은 한 2 내지 4점이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이론 포함해서 70점 이상. 70점 이상. 예, 이론 점수 포함해서 100점 만점이죠. 이론까지 포함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이론 포함해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가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내요. FAT 1급에서는 아직까지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10월 달에 보는 FAT 1급 시험을 만약에 10월 달에 응시하신다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직까지는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몽땅 일반 점표에 입력하면 99% 맞아요. 근데 TAT 2급에 가면은 거래자료 입력하면서 그 안에 일반 점표에 입력할 것도 있지만 가끔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할 것도 거기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음 관련 거래 연습이에요. 8월 1일 날 주식회사 부산 상사의 외상 매입금 문제를 읽을 때 계정 과목이 보이면 계정 과목에다 딱 표시해 둡니다.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 발행 지급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문제의 계정 과목이 드러납니다. 문제의 계정 과목이 드러나요.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 유동 부채 매입 채무에 있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급어음이라는 거 정도 아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언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 매입 채무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두 개가 다 매입 채무입니다. 자, 근데 하나는 차변에 가고 하나는 대변에 갈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채무, 부채가 감소한 거는 차변이요, 부채 증가한 것은 대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가 다 부채인데 여기서 감소한 건 뭔가요? 두 개 중에 감소한 거. 이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왜 감소했느냐?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잖아요. 어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와야 돼.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차변 대변을 바꾸면 완전히 틀리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돈을 준 게 아니라 어음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죠. 이런 거래로 인해서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고 지급어음이 증가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음을 등록해라. 어음을 등록해라. 수령일은 8월 1일이고 금융기간은
국민은행이고 매수가 신매랍니다. 보니까 약속어음이네요. 여러분 약속어음은 종이어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종이어음. 즉 전자어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종이로 된 어음은 은행에서 수령해 올 때 한 장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권씩 가져와요. 딱 이렇게 제본이 돼 있어서 한 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10매를 딱 제본을 해놔요. 노트처럼. 노트. 자, 그래서 10매를 어음 등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음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음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음 등록해야죠. 그 다음에 이거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 약속어음의 번호는 어떻게 되고 만기가 언제가 만기이고 은행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을 기입해줘요. 해야죠. 그걸 우리가 추가 작업, 자금 관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음 관련 거래는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왜 세 가지냐면 어음 등록도 수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음 등록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볼까요?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딱 들어가면요, 요 위에 어음 등록 메뉴가 있어요. 네, 거기 클릭할까요? 우리가 어음 등록을 딱 한 번 해봤을 겁니다.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딱 한 번 해봤을 거예요. 자, 여기 수령일을 입력합니다. 2024 0801. 그 다음 어음의 종류를 입력합니다. 네, 어음의 종류가 눌러보면은 전자어음이면 4번, 약속어음이면 그냥 1번이에요. 1번 아니면 4번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는. 자, 1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금융기관으로 커즈가 넘어갔죠. 물음표 단추 눌러서 거기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다 라고 가로에 표시되어 있죠. 네, 맨 위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확인.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갔죠. 시작 어음 번호. 자, 어음 번호가 두 칸이잖아요. 앞 칸은 문자로 된 번호. 그러니까 어음 용지를 보게 되면은 어음 번호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 문자 번호라는 게 요 앞에 있는 자타 이겁니다. 그래서 앞 칸에는 자타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엔터 쳐서 뒷칸으로 넘어왔죠. 뒷칸에는 그게 날짜예요. 2024-0801 숫자죠. 그러니까 2024-0801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자어음은 문자로 된 번호가 없으니까 여기에 숫자만 9자리를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매수 신매죠. 여기다가 10 입력했습니다. 자, 커서가 맨 위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등록 단추를 한번 눌러요. 밑에 있는 등록. 그러면 10개의 어음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아니요. 그러면 등록이 끝난 거예요. 10장만 등록했어요. 자, 이제 어음 등록했으니까 회계 처리해야죠. 자, 날짜는 며칠로 해야 돼요? 8월 1일 날 거래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8월 1일로 입력해야죠. 자, 아까 차변에 오는 게 외상 매입금이다 정리했었죠? 자, 9분에다가 3번 차변 외상 매입금 검색해 보세요. 251번이죠. 코드.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므로 코드를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부산 상사의 외상 매입금. 부산으로 검색합니다. 7002.
적요는 만들어진 적요를 써보면 입력하면 어떨까요? 2번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딱 맞는 적요죠. 예, 차변에다가 5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엔터. 두 번째 줄에 대변. 대변의 지급어음 아까 확인했죠? 지급어음. 예, 검색해 보면 252번이 지급어음이에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코드가 하나 차이에요. 252.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죠. 지급어음도 매입 채무니까. 누구에게 발행했어요? 우리가 부산 상사에다 발행했죠. 거래처도 부산 상사예요. 지급어음 거래처도 부산 상사, 외상매입금 거래처도 부산 상사가 됩니다. 우리가 발행한 거래처가 부산 상사이기 때문에. 자, 지급어음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급어음 적요는 나중에 추가 작업을 하고 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나가세요. 자, 대변에다가 500만 원 입력합니다. 5 플러스 엔터. 자, 이제 회계 처리는 끝났어요. 회계 처리를 했으면 세 번째 작업. 자금 관리 해줘야 돼요. 지급어음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음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마우스로 그 어음이 입력된 줄을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F3이라는 기능키 있죠. 만약에 노트북 키보드에서 F3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을 누르면 됩니다. 네,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 누르면 됩니다. 네, 만약에 F3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에다 놓고 F3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안 나타나요. 아니면 빈 줄에다 놓고 F3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F3을 누를 때는 그 추가 작업의 대상이 되는 그 줄에다가 클릭을 하고 눌러야 돼요. 어음 관련된 것만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계정 과목만 추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급어음 여기 클릭하고 F3 네, 밑에 나오죠. 지급어음 관리. 자, 어음 상태 우리가 지금 발행한 거죠. 그대로 두는 거예요. 발행이니까. 그러면 어음 번호는 아까 어음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아까 10장 등록한 것 중에서 찾아야 돼요.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여러 개의 어음이 보일 텐데 이 중에서 그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 자타 2024-0801을 찾으면 돼요. 여기 있죠?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타 2024-0801 국민은행 거. 자, 클릭했으면 밑에서 확인해주면 어음 번호는 들어갔고요. 커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음 번호에 아직 있어요. 엔터 쳐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발행일로 옮겨갔습니다. 발행일은 전표를 입력한 날짜가 자동으로 왔는데 여러분 어음 사진에 보면 발행일이 8월 1일 맞아요. 발행일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만기일은 여러분 어음 사진에서 어느 걸 봐야 되죠? 만기일은 지급기일을 보는 거예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 고쳐야죠. 2025-0102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급은행으로 커져가 왔는데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어음 등록할 때 은행까지 등록해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엔터 치면 됩니다. 네, 마무리가 됐어요. 즉 자금 관리가 끝난 거고요. 적요에 우리가 자금 관리했던 어음 번호와 함께 몇 가지 정보가 만기일자 이런 것이 입력이 됩니다. 네, 어음 관련 거래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니까요. 이러한 그 흐름을 잘
빼먹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하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천천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는 60분 안에 다 뭐 해결을 못합니다.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헷갈릴 것 같아요. 운영이. 한 번 할 기회는 이거 이 전표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하실 때는. 자,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해볼 8월 2일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2일도 어음 관련 거래이긴 한데 8월 1일 날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주 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네, 그러니까 아까 1일 날짜는 우리가 발행한 건이고 지금은 과거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계좌에서 이체되었다라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정 과목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죠. 당좌예금, 여러분 당좌자산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요거 자산 찾았고, 지급어음 여기 딱 있습니다. 개정 과목 다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 당좌예금은 자산입니다. 당좌예금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당좌예금에서 이체되었다. 여러분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예, 이체되었어요. 감소했죠. 그러면 여러분 당좌예금 차변에 기입하시겠어요? 대변에 기입하시겠어요? 예, 대변에 가야 됩니다. 이 판단 잘해야 돼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대변이고, 지급어음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발행을 과거에 했었는데 이제 예금에서 돈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감소해야죠. 부채 감소 차변이죠. 예, 자산과 부채는 서로 반대예요. 자산은 감소할 때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고 부채는 감소할 때 차변에 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3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금 관리 해줘야 돼요. 자금 관리. 만기 처리해야 돼요. 이 어음이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만기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만기 처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죠. 8월 2일로 날짜를 바꿀까요? 네, 일반 접표 날짜를 8월 2일로 바꾸고, 대변부터 이번에는 한번 입력해 볼까요? 4번 대변의 당좌예금 102번이죠. 당좌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적용. 어음이 만기가 된 거니까 밑에서 지급어음의 당좌결제 4번 만들어 놨네요. 예. 지급어음이 당좌계좌에서 결제됐다. 그 다음에 금액은 300만원 3 플러스 네. 보통 당좌 결제했다 이 말은요, 당좌 예금에서 지급해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차변, 지급어음, 부채 감소. 지급어음에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국민은행일까요? 아닙니다. 당좌 예금은 국민은행이지만 지급어음은 거래처예요. 전주상사에 발행했던 거니까 거래처가 전주상사가 됩니다. 어음에는요, 거래처에 은행 절대로 없어요. 어음에서 가끔 거래처를 은행으로 잘못 임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있는 지급지를 거래처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급지는 은행이지 거래처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음은 전부 다 은행이 아닌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나 어음을 수신한 회사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주상사에 발행했던 거니까 거래처가 전주상사가 되고요.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요. 그리고 차별에다가 3 플러스 엔터. 자, 이제 지급어음에 추가 작업을 해야죠. 만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라고 그랬죠. 이건 가끔은 급한 나머지 여기 밑에 빈 줄에다 놓고 F3을 누르고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빈 줄에 놓으면 그래요. 반드시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F3. 그래야 지급어음 관리가 나와요. 자, 어음 상태는 알아서 결제 딱 떴네요. 맞아요. 결제. 우리가 지금 어음이 결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만 찾아주면 돼요. 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우리가 어음의 그 과거에 받아놓은 거니까 이미 우리 받으러 그렇죠. 발행한 거니까 과거에 발행한 거니까 지급어음 현황에 있는 거죠. 그 지급어음 현황에서 8월 2일이 만기인 거를 딱 찾아주는 거예요. 어음 번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밑에 선택만 누르면 끝나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결제 만기 처리는 이와 같이 어음 번호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자금 관리가 끝나요. 이렇게 하십니다. 자, 자금, 우리 어음과 관련된 거래가 한 6가지 사례가 거기 책에 있는데요. 오늘 2가지 사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거기 8월 3일 거부터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